여러분,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천체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별이 아닙니다. 바로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 지구보다 1300배나 큰 이거인 말이죠.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목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목성을 단순한 가스 덩어리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6년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목성에 도착한 이후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성의 내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극적이고 놀라운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구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물질의 상태가 존재했습니다. 수소가 액체가 되고 심지어 금속이 되는 곳, 압력이 지구 대기압의 수천만 배에 달하는 곳,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이상한 핵이 존재하는 곳. 오늘 저는 여러분을 특별한 여행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목성의 구름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그 중심부까지 내려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우주의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우주의 신비를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의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매주 이렇게 놀라운 우주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해볼까요? 목성을 망원경으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아름다운 줄무늬 구름들이 보입니다. 적도를 따라 펼쳐진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번갈아 나타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대적반, 거대한 붉은 반점도 보입니다. 이것은 지구 3개가 들어갈 만큼 큰 폭풍입니다. 무려 3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폭풍이죠.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구름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불어대는 바람들, 모두 가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도 20세기 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공이라고 말이죠. 마치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는 실패한 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12월 7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갈릴레오 탐사선에서 분리된 소형 탐사기가 목성 대기로 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인류가 만든 기계가 목성 속으로 들어간 순간이었죠. 과학자들은 숨을 죽이고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탐사기가 보내온 정보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탐사기가 구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압력도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졌습니다. 탐사기는 목성대기 약 150km 깊이까지 들어갔다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보내온 데이터만으로도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스 행성이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한 뭔가가 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성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특수 잠수정을 타고 목성 내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과학자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이란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 꼭대기를 말합니다. 온도는 영하 100도 정도입니다. 차갑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더워질 테니까요. 처음 수천 킬로미터는 우리가 아는 가스 수소입니다. 수소 분자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기체 상태죠. 하지만 계속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높아집니다. 지구 대기압의 수백 배, 수천 배, 온도도 올라갑니다. 섭씨 수백 도, 수천 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소 기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구 대기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물은 100도에서 끓어서 기체가 되죠? 하지만 압력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120도가 넘어도 끓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는 물이 70도에서도 끓습니다. 압력이 낮기 때문이죠. 목성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솥인 것입니다. 목성 표면 아래 약 1만 킬로미터 지점에 도달하면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200만 배에 달합니다. 온도는 섭씨 1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수소는 더 이상 기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액체 수소의 바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도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광대한 바다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액체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를요. 지구의 태평양이나 대서양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액체 수소는 투명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바다에 손을 담근다면, 압력에 먼저 으깨질 테니 손을 담글 기회도 없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목성 중심부로부터 약 4만 킬로미터 위치까지 내려갑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만큼 내려간 셈이죠. 여기서 압력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 대기압의 200만 배가 아닙니다. 무려 4천만 배입니다. 이 엄청난 압력 아래서 수소는 또 한 번 변신합니다. 이번에는 금속이 됩니다. 수소가 금속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1935년에 처음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다른 수소 원자와 결합을 만들죠. 수소 분자 H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자들이 너무 가까이 밀착되면서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목성 내부의 금속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금속 수소층은 목성의 비밀 병기입니다. 거대한 발전기 역할을 하거든요. 자유전자들이 목성의 빠른 자전과 함께 움직입니다. 목성은 자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10시간마다 한 바퀴 돕니다. 지구는 24시간 걸리는 일을 목성은 10시간 만에 해내는 거죠. 게다가 목성은 지구보다 11배나 큽니다. 이렇게 거대한 행성이 이렇게 빠르게 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과학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코일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기가 생긴다고 배웠죠?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목성 내부는 거대한 발전기입니다. 금속 수소층이 코일이고 목성의 빠른 자전이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지구 자기장의 2만 배입니다. 지구 자기장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나침반이 작동하고 오로라가 만들어지고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죠. 하지만 목성의 자기장은 그것의 2만 배입니다. 목성의 자기권은 너무나 거대해서 만약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밤하늘에서 보름달보다 5배나 크게 보일 겁니다.
이 자기장은 목성을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아주는 거죠. 또한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듭니다. 목성의 북극과 남극에서는 지구보다 수백 배 강력한 오로라가 끊임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은 목성의 위성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오라는 위성은 목성 자기장의 영향으로 엄청난 화산 활동을 하고 있죠. 모두 이 금속 수소층 덕분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우주에서만 존재하는 이 신비한 물질 말이죠.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금속 수소를 만들려고 수십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샘플은 곧 사라져버렸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지구 질량만큼의 금속 수소가 존재합니다. 자연이 만든 거대한 실험실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목성의 가장 깊은 곳, 바로 핵입니다. 목성의 반지름은 약 7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목성 중심에는 지구처럼 단단한 암석 핵이 있을 거야. 아마도 지구 질량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무거운 원소들이 뭉쳐서 단단한 공을 이루고 있을 거야. 하지만 2016년 주노 탐사선이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노는 목성 주위를 매우 가까이 구름 꼭대기에서 불과 5,000km 떨어진 궤도로 돌면서 목성의 중력장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중력장을 측정하면 내부 물질의 분포를 알 수 있거든요. 마치 병원에서 MRI를 찍듯이 목성 내부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목성 중심에 단단하고 밀도 높은 핵이 있다면 중력장이 특정한 패턴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노가 측정한 중력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9년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퍼진 핵 또는 희석된 핵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목성의 핵은 단단한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흐트러진 스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암석과 얼음, 금속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금속 수소와 뒤섞여서 광대한 영역에 퍼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자들은 목성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막 만들어졌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태양 주위를 도는 가스와 먼지 원반이 있었습니다. 그 원반 안에서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죠. 어느 순간 충분히 큰 핵이 만들어지면 주변의 가스를 빠르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성이 탄생했습니다. 젊은 목성은 아마도 단단한 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구처럼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핵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거대한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태양계 초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행성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 수많은 천체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죠. 우리 지구의 달도 그런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지구만 한 천체가 젊은 지구와 충돌해서 튀어나간 파편들이 모여 달이 되었다는 거죠. 목성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질량의 10배나 되는 천체가 젊은 목성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말이죠. 폭발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충돌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목성의 단단했던 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충격파가 목성 내부를 휩쓸었고 핵을 이루던 무거운 원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그 조각들이 금속 수소층과 섞이면서 지금의 퍼진 핵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노 탐사선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퍼진 핵은 목성 반지름의 절반까지 퍼져 있습니다. 약 3만 5천 킬로미터 범위에 걸쳐서
무거운 원소들이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질량은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5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행성의 핵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린 거니까요. 핵은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성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목성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가스 행성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외계 행성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요? 목성 내부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성은 태양계의 수호자입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혜성과 소행성을 끌어당깁니다. 1994년에 슈메이커레비 9 혜성이 목성에 충돌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그 혜성이 지구를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처럼 말이죠.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위험한 입자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목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성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행성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1995년 이후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어떤 것들은 목성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것들은 별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돌고 있죠. 이런 행성들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도 금속 수소층을 가지고 있을까요? 퍼진 핵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성의 비밀을 풀면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의 비밀도 함께 풀리는 것입니다. 셋째, 과학의 한계를 넓힙니다. 목성 내부에는 지구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 존재합니다. 지구 대기압의 수천만 배에 달하는 압력, 섭씨 수만 도에 달하는 온도. 이런 환경에서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게 됩니다. 금속, 수소 같은 이국적인 물질을 이해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순수한 호기심입니다. 인간은 호기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바다 건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인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저 하늘 위 목성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실용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고 싶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아직도 목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1년에 임무를 끝내는 것이었지만 연장되어서 2025년까지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매번 목성 가까이를 지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옵니다. 과학자들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목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퍼진 핵의 정확한 크기와 질량, 금속 수소층의 두께, 대기 순환의 메커니즘. 매년 새로운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유럽 우주국의 주스 탐사선은 2031년에 목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주로 목성의 얼음 위성들을 탐사하겠지만 목성 자체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할 겁니다. 나사도 2030년대에 새로운 목성 탐사 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목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여행을 했습니다. 목성 표면의 아름다운 구름에서 시작해서 압력과 열이 만들어낸 액체 수소의 바다를 지나고 전기가 흐르는 신비한 금속 수소층을 통과해서 마침내 흐트러진 핵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목성은 단순한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목성은 우주의 연금술사입니다. 압력과 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수소를 액체로 그리고 금속으로 변화시킵니다. 거대한 발전기가 되어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독특한 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우주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맑은 날이라면 목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그 점을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거대한 행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지를,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를 말이죠.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목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우주 주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우주의 신비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주는 넓고 우리가 배울 것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계속해 나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